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와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여러분의 금융 멘토 핀플루언서 슈카영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돈 벌기 진짜 빡세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왜 이래?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하셨을 겁니다. 맞아요. 요즘 먹고 살기 참 팍팍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 말고 돈을 굴리고 모으는 환경에 대해서는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2024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투자와 저축 환경은 불과 50년 전, 아니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수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여정, 즉 돈과 재테크의 역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건데요. 이 지식의 여정에 동참해서 부의 축복, 경제적 지혜의 버프를 제대로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조알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부를 향한 첫걸음, 일종의 자기계발 서약 같은 겁니다. 짧고 굵게 가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돈의 대서사시 한번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보통 재테크나 저축이라고 하면 뭘 떠올리죠? 은행 앱에 찍힌 숫자, MTS에서 실시간으로 오르내리는 주식 그래프 같은 걸 생각하잖아요. 손으로 만질 수도, 직접 들고 다닐 수도 없는 디지털 데이터, 즉 개념으로서의 돈을 말이죠. 하지만 항상 이랬던 건 아닙니다. 시간을 아득한 과거로 기원전 650년경으로 돌려보죠. 이때 처음으로 돈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는데 바로 주화, 즉 동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 우리가 쓰는 500원짜리 동전 수준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무겁고 부피도 크고 주머니에 몇 개 넣으면 바지가 축 처질 정도였죠. 당시 사람들에게 이 동전의 용도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생존. 이걸로 음식을 사고 비바람을 피할 집세를 내는 게 전부였어요. 이 무거운 쇳덩어리를 차곡차곡 모아서 불린다거나 복리의 마법을 일으킨다는 생각은 거의 아무도 못했습니다. 할 수도 없었고요. 그냥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사는 그야말로 생존에 초점이 맞춰진 돈의 시대였던 거죠. 자,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11세기로 훌쩍 넘어와 봅시다. 인류 역사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바로 지폐의 등장입니다. 종이돈. 이건 진짜 게임 체인저였어요. 그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동전 대신 가볍고 기능적인 종이 한 장으로 물건과 서비스를 살 수 있다는 아이디어. 이건 뭐 거의 폴더폰 쓰다가 아이폰 처음 만져본 충격과 맞먹는 수준이었죠.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 이때부터 보통 사람들이 저축이라는 개념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왜냐? 일단 보관이 너무 쉬워졌잖아요. 동전처럼 항아리에 넣어 땅에 묻을 필요 없이 그냥 책 사이에 껴두거나 상자 안에 숨기면 그만이었죠. 여행 갈 때도 훨씬 안전하고 간편했고요. 아마 이때부터 비상금이라는 개념, 즉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 돈을 짱 박아두자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저축과 투자의 진정한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지폐가 등장한 이후 인류의 금융 시스템은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은행이 생겨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돈을 더 안전하게 보관하고 집이나 농장, 작은 가게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죠. 자, 이제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시대로 넘어와 봅시다. 지난 50년간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1970년대. 혹시 대인플레이션 시대라고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모든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짜장면 값, 삼겹살 값 올랐다고 힘들어하시죠? 이때는 상상 초월이었어요.
이 시기에 개인 재무 관리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번 달을 어떻게 무사히 넘기나였죠. 높은 물가 때문에 월급은 그야말로 통장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때의 재테크란 가족들이 굶지 않고 따뜻한 집에서 옷을 입고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재무적 안정 그 자체였습니다. 투자나 자산 증시 같은 건 저기 높은 곳에 계신 재벌 회장님들이나 하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딴 세상 이야기였죠. 그러다 1980년대가 되면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은행과 일반 사람들 모두 저축과 부의 축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번 돈, 우리 자식 세대에게는 물려줄 수 없을까? 바로 여기서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금수저, 흑수저, 담론의 원형, 즉 부의 대물림에 대한 고민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금융산업도 이 시기에 큰 부흥을 맞이하며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맡기고 투자하는 것에 대해 훨씬 긍정적으로 변했죠. 그리고 운명의 1990년대가 옵니다. 바로 여기서 개인 재테크의 개념이 대전환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투자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투자는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뮤추얼 펀드, 인덱스 펀드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평범한 월급쟁이도 자신의 부를 불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한국인에게 90년대 말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죠? 네, 바로 IMF 외환위기입니다. 국가부도의 위기 속에서 수많은 가정이 무너졌고 사람들은 은행도, 회사도, 국가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트라우마가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재테크 열풍에 불을 지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두 가지 거대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첫째는 인터넷의 폭발적인 보급, 둘째는 연이은 경제 위기였습니다. 인터넷 덕분에 집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HTS가 등장하고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시작되면서 자산 증식의 접근성은 그야말로 혁명적으로 높아졌죠. 이제 누구나 개미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 붕괴,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투자, 은행, 주식시장, 금융산업 전체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죠. 기술은 발전했지만 이 공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금융상품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주저했던 기회와 위기가 공존했던 시대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2010년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금융위기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역사적인 저금리 시대가 열렸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도 받자 이자가 거의 붙지 않으니 사람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돈을 굴릴 방법을 찾아 나섰죠. 이때부터 영끌과 비투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이런 대중의 열망을 놓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MTS를 비롯한 더욱 편리한 디지털 플랫폼과 서비스를 쏟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주식, ETF 등 더욱 다양한 투자 자산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지금 2020년대 상황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토스, 카카오뱅크 같은 핀테크 앱들, 수많은 디지털 플랫폼과 서비스 덕분에 이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거의 모든 금융상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미국 주식은 기본이고 채권, 부동산 조각 투자, 심지어 메타버스 속의 땅이나 예술품, NFT 같은 수집품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우리 손가락 끝에 달려있는 시대입니다. 자,
잠시 숨을 고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원전 650년 그 무겁고 거대한 동전으로 거래하던 첫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개인 금융과 투자 플랫폼에 있어서 말 그대로 선택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켜도 저 같은 사람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쏟아내고 수천 가지 기술적 옵션 중에서 내게 맞는 것을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역사적 맥락과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패시브 인컴, 부의 축적, 개인 재무 관리를 할 수 있는 선택권에 접근하는 것이 말도 안 되게 쉽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생각해 보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수천 가지의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재정을 책임지고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으로 개선해온 이 금융 시스템의 꼭대기에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남기고 싶은 단 한 가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